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환경국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할 얘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가 몇 번의 민원을 넣고 몇 번의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행정력의 문제인가? 도대체 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인데 그 위에 보시는 두 개의 화면은 이제 신장동 정문 앞에 그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다 막고 있고 쓰레기가 온통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단투기 단속 CCTV 촬영 카메라까지 있지만 전혀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저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개선을 요구를 했고 개도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는 쓰레기가 그 불법으로 있는 곳에서 150m에는 클린하우스가 있고요. 클린하우스를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150m 안에 클린하우스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 제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클린하우스를 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파봉의 어려움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불법 쓰레기가 있었을 때 파봉을 해서 이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 지역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파봉을 해서 반드시 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계속 불법으로 쓰레기를 내놓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거에 맞는 대가를 치러줘야 하는데 파봉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주말 쓰레기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주말에 잠깐 치우기도 했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하고 안 된다면 주말에는 꼭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은 정말 오래됐고 정말 개선이 안 되는 민원입니다. 좀 봐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거를 좀 해결해야 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한테 지난번에 3월달에 말씀을 듣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는 인지는 하고는 있고요. 그 거점 수거지를 옮기려고 좀 해봤는데 그게 또 여태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파봉 작업, 그다음에 주말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의 짧은 소견이고 제가 제시한 대안이고 부서에서도 별도로 검토해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동 그 동사무소하고 같이 또 상의해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저기에 단속원 정도 배치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여튼 신장 동하고도 확인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택시는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별표 7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보관 용기에 대해서 100세대당 한 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한 조는 종이류, 캔 고철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무색 페트병 등 5종 이상의 수집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실외의 설치물들은 비교적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의무화는 2020년 12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시행된 뒤 2021년 12월부터 단독주택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플라스틱류와 무색 페트병을 구별해서 수집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아직도 구별해서 수집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의 사진은 공동주택에서 찍은 사진인데 분리배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분리배출을 의무화했을까요? 그 투명 페트병이 그 재활용해서 했을 때 다른 재활용보다 그 용도가 재활용으로 활용했을 때가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이점이 있어서 꼭 재활용해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페트병보다는 그 훨씬 고품질의 예. 그 재활용품을 생산해낼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 단위에서 굉장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8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담당 부서에서 공공주택에 어떤 식으로 공고를 좀 하고 안내를 하셨습니까? 자료 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1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한다면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크린 기동대라고요. 그 일반 계약직 직원 32명이 지금 서부, 남부, 북부 쪽으로 해서 크린 기동대를 운영하면서 무단투기 단속하고 무단투기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린 기동대 실적 한번 예, 그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해야 투명 페트병이 별도 분리 배출 의무화가 된 이후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좀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공동주택 외에라도. 부과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지도 점검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저런 사례가 빈번한데 네. 저걸 보고 계도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안 했다면 그거는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공무원 그 환경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은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좀 받나요? 따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예. 그 어차피 공무원도 일반 시민이고 일반 시민 중에서 그래도 환경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는 그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환경에 관련된 교육들 좀 이수하면 예. 요새 환경에 관련된 교육들 중에서 그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뭐 자원화하거나 여러 가지 괜찮은 그 교육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같이 진행을 좀 하면 예. 아무래도 이런 현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투명 페티병이 별도로 배출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산의 재활용 수거함 설치 현황인데요. 우리 이게 본청 1층입니다.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사도 투명 페트병 수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투명 페트병을 버리려면 어디 가서 버려야 될까요?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 청사 관리 업무가 회계과인데 혹시 그 자원순환과하고 회계과하고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 제시한 저런 부분 예를 네. 들어서 청산의 쓰레기 수거함을 좀 통일화하고 글씨가 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글씨를 크게 해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 투명 페트병 수거함을 포함한 5종을 다 구비를 하는 부분들 이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면 상의하셔서 이렇게 적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투명 페트병 및 캔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투명 페트병 및 캔 무인회수기는 자원순환과와 스마트 도시과 두 군데서 진행이 됐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23년 6월에 무인회수기 총 10대를 설치했습니다. 한 대당 700만 원 정도 예.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스마트 도시과는 2025년 6월에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G4 그린 리유즈 사업으로 37대를 8억여만 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당 2,500만 원입니다. 혹시 이렇게 대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유를? 스마트 도시가가 대당 2,500만 원이라는 건 좀 몰랐거든요. 예. 그 제품이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된 건 알고 있는데 저 정도 차이 날 줄 몰랐습니다. 예, 뭐 사업 연수도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고도화됐는지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뭐 3배 이상 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 도시가에 확인하셔가지고 예. 한번 자료를 견적서하고 세부 재원에 대해서 예. 한번 받아서 자원순환과랑 취합해서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 무인회수기 설치하는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도 좀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시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혹시 그 무인 회수기 한 대당 예. 목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작년 1년 동안 그 캔 개수로 얘기하면 2만여 개 회수를 했고요. 페트병은 28,700개 정도 이렇게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목표 실적 말씀드리는 목표 실적. 목표는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홍보를 해서 이제 회수율을 좀 높게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딱히 목표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무인 회수기 대당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뭐 이동 배치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스마트 도시과에서도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 장소에 따라서 뭐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좀 목표 실적을 좀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위에 사진을 보면 이게 송출해서 찍은 건데 그 캔과 그 페트병 두 개의 그 무인 설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한 곳은 열려 있어요. 예, 한 곳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저게 그 배출함 사용하는 가이드를 보면 회원 코드로 배출함을 열어서 바코드를 찍어서 배출함하고 앱을 연결해서 이제 페트병을 그 정해진 곳에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저렇게 열려 있다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물질들도 계속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물질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게 이제 며칠째 계속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런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이제 홍보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좀 홍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예. 무인 회수기 홍보도 좀 필요하고 고장나서 운영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유지보수 업체의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용역업체 비용이 한 7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월 1회 현장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거까지 포함입니다. 이게 월 1회 수거해서 돼야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그 스마트 도시과에서 설치한 무인 회수기도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관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현재 협의 중인. 협의 중인데 스마트 도시과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관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확인하셔서 예. 유지보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무인 회수기가 주민센터나 특정한 공공장소에만 설치되고 있는데 유동이 좀 많은 대형마트나 또 유동인구가 또 많은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재활용품 회수율이 높아야 되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목표 실적을 만약에 예. 잡아주신다면 실적이 저조한 곳에 위치한 무인회수기는 장소를 좀 변경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추진해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무인회수기에 대한 그 실태 조사가 아직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무인회수기에 대한 그 실태 조사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것과 그 실적도 한번 같이 예. 꼼꼼히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다 자원순환과 그것밖에 없네요. 예. 그 다음 내용은 배터리,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별표 7, 3호에 보면 폐형광 등 폐건전지 보관 용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배터리류는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면 되나요? 건전지랑 배터리랑 이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저도 제가 확인해 보면 예. 이제 보도자료나 많은 곳에서 그 건전지 수거함에 그 배터리를 네. 같이 분리 배출하는 거로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분리 배출 대상이고 수분과 충격에 취약해서 분리 배출되어야 하지만 일반 쓰레기 혹은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열에 굉장히 취약하고 습기 등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화재로 대형 화재로 계속 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 배터리, 무선 진동 칫솔, 손 선풍기,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한 번은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무심코 버린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 천만이라는 기사인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나 충격 등에 의해서 수분이나 충격에 의한 원인으로 화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보조 배터리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쓰는 손선풍기, 무선 이어폰 이런 것도 폐건전지 수거함에 같이 버려야 합니다. 배터리 화재는 끄기가 어려워서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는 노컷 뉴스에서 쓰레기 속 시한폭탄 버려진 배터리 화재 주의보라는 내용으로 2025년 5월 13일에 난 기사인데요. 폐기물 처리장과 야적장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버려진 배터리가 주 원인입니다. 리튬 계열 폐배터리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폐배터리 화재는 전국 단위로 보면 2020년부터 5년간 모두 201건이 발생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튬 배터리는 수분과 외부 충격에 약한 특성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폐배터리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폐전지와 배터리를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기사도 대부분 같은 내용인데 분리 배출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예. 예, 발열량이 높아서 다른 폐기물들에 옮겨 붙기도 쉽고
불이 번지는 속도도 빨라 진화 자체가 어렵다. 무조건 분리 배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부분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 훈령에 폐배터리는 분리수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단 전용 수거함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폐배터리를 버리는 그 소형 가전들이 뭐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습기나 열에 항상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재가 날 수 있는 염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클린하우스 배터리류 수거함 설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8개 클린하우스 중에서 배터리 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88군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30곳에 관할에 거주하는 분들은 폐 건전지나 폐배터리를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저희가 폐 건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갖다 버리면 읍면동에서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본청이나 출장소에다가 지금 수거해서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용 수거함이라든가 거점 수거지에는 마련되어 있는 게 극소수인 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설치된 곳이 88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 폐 건전지 함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나머지 클린하우스에서도 배터리 수거함을 설치를 좀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이 늘려 나가겠습니다. 예, 그 계획은 한번 확인하셔서 네. 계획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사 로비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10개소 중에서도 그 배터리류가 있는 곳은 송출 2개소뿐입니다. 시청이나 안중 줄장소는 이 폐 배터리를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저희는 시청에서는 지금 직원들 저희 각 과에서 시에서는 그 배터리나 뭐 건전지에 대해서는 모아서 저희 자원순환과나 출장소 자원순환과에다 그 분기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라고. 직원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민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그 배터리류 그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시정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리튬 배터리 분리 배출 유도를 위해서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오면 건전지나 이제 종량제 봉투를 주는 사업들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리튬 배터리 분리 배출 유도를 위해서 아직은 좀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저희도 리튬뿐만이 예. 아니고 건전지 포함해서 키로당 그 쓰레기 봉투를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네, 건전지는 하고 있는데 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소형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죠. 건전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리튬 이용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 예, 그 예를 들어서 클린데이에 그 읍면동의 클린데이에 나가 보면 건전지는 수거하고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안을 하자면 첫 번째 클린하우스의 폐 건전지 수거함을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사 내에도 배터리 수거함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한 주요 내용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나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해야 하고 어디에 배출해야
해야 하는지 홍보하고 그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그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기본 계획과 공동 집화장 설치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가 계속 영농 폐기물 순회 수거 용역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계획을 계속 대신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분분했고 예, 2025년도에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예. 수립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4.4톤의 지금 수거가 돼 있습니다. 그 작년에 12톤 정도가 수거가 됐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4.4톤에 대해서 수거가 돼 있습니다. 네, 지원 계획이 수립된 만큼 기본 계획이 수립된 만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공동 집화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빨간색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공동 집화장이 설치된 현황입니다. 서부 5개 읍면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북부에는 지금 서탄면과 송탄동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남부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이제 북부 지역에서 그 농업 인구가 좀 농촌 농업에 좀 많이 종사하고 있는 그 면동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저쪽 저 네 개의 면동에도 이제 공동 집화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화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과 농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 집화장 설치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제 좀 차지하고 북부 쪽이나 남부에는 한 군데도 없고 북부 쪽에도 2개소만 있다는 것은 혹시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공동 집화장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서 올라와서 저희한테 설치 요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 예산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사업량이 몇 군데죠? 금년에 1년에 4개소죠. 설치할 수 있는 게. 작년에 5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량은 정해져 있는데 신청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예. 아니 이게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라요. 예. 저희가 딱 뭐 10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수요를 배정을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네. 북부 지역에 또는 남부 지역에 공동 집화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해서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희가 그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집 운반 업체가 있고 우리 시에 한 345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그리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다 해서 345개소가 되는데
이런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업체에서 그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세차를 하게 됐을 때 그 차량에서 나오는 그 배수는 뭐 세차수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폐수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차장 폐수는 폐수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폐수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되죠. 네. 예. 그렇다면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그 배출 인허가 신고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정화 시설이나 뭐 이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그 세차 설치 허가와 신고의 기준이 그 일 세차수가 100리터 이상이면 설치 신고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100리터 이상은 맞고요. 그 이제 신고나 허가 기준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오염 농도, 그 오염 배출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가 구분이 됩니다. 세차 폐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맞죠. 그 100리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거나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100리터인지 200리터인지 정확히 이걸 못했는데 100리터 맞을 것 같고요. 100리터 또는 200리터인데 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게 이제 최소 그 용수 사용량이 되겠죠. 세차수 100리터라고 할 때 일일 최대 100리터가 나오면 폐수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됐을 때는 이제 신고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 여부는 거기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안 나올 때는 신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나올 때는 허가인데 세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으로 지금 관내 세차업을 하는 분들도 거기다 그냥 신고로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폐기물을 예를 들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인데 그 차량도 마찬가지로 100리터가 이상이 돼야지만 뭐 신고나 허가 대상이고 그 미만이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차량의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차 대상의 차량이 승용차냐 뭐 폐기물 차냐 이거는 관계하지 않아요. 그 어떤 차를 닦든 그 차를 닦는 데 들어가는 용수량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폐기물 차량에서 세차를 하다 나온 온이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100리터 이상이 돼서 폐수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업체의 그 세차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좀 했는데 대부분 외부 세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세차장을 이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뭐 모든 업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의 세차를 이용하는 곳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100리터에 대한 기준을 뭐 미만이다라고 특정해서 그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내부 세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도 점검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총 340여 개소인데 그 차량 대수로 하게 되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0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차량들이 우리 도로를 좀 다닐 때 조금 더 뭐 오염물질이 흩어지는 뭐 비산먼지로 되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정 대수 이상이 되는 업체가 세차장을 구비를 하겠다, 또는 그 세차 시설을 조금 더 최신식으로 이렇게 뭐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시에서 일정 부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시가 환경복합 시설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할 생각이 좀 있잖아요. 예정이 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이 그 설치가 된다면 뭐 당연히 환경복합 시설 내에 세차 시설이 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조금 더 세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혹시 인센티브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차하는 차량 상태가 청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전세버스도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형평에 맞는다 그러면은 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면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좀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예. 그 내부 세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정확히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세차를 하실 때 뭐 100리터 이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0리터 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세차장을 준비한다면 뭐 시에서 조금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인센티브가 있는지 또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업체가 4개소가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업체 5개 중에서 4군데는 내부 세차장을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만 지금 외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선정되는 4개소도 이게 법적 요건은 아니죠. 예.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그 세차장을 자체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계속 전달을 좀 해주셔서 예. 그 자체적으로 뭐 세차를 하는 부분,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폐기물 수지 분반 업체 차량이 좀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아니면 5분 잠깐 정리할까요? 준비하시고. 자료 요청 잠깐만 하고. 알겠습니다.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회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정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그 수지운반업 자원수선 과장님을 바쁘십니다. 수지운반업 해주시는 분들, 그 청소 작업해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근로시간이 동절기에는 6시, 하절기에는 5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 법률이나 조례상으로는 주간 근무를,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주간 작업이라 하면 6시 이후, 그런데 하절기는 5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시부터 시작을 하려면 주간 근무 시간 설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 노조 업체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가 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냥 이제 뭐 해도 일찍 되니까 5시부터 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예. 이게 뭐 임금이나 이런 문제가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5시부터 그 근로기준법의 야간 근무가 10시부터 이 길 6시까지 되어 있고, 이 시간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통상임금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5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더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떤 자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드릴까요? 빠른 시일 이거 내에. 끝나고 나서 그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 주시긴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각 사업체별로 노사가 합의돼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고 해서 아마 노사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네, 자료 지자체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조 업체가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노조와 업체만 협의하면 되는 건지, 지자체도 여기에 의견을 내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해도 일찍 뜨니까 5시부터 합시다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아마 지자체랑은 연관은 임금의 문제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임금이 더 나가면 지자체에서 나가는 임금도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이거를 임금을 더 달라고 더 요청하려면 지자체와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지 네.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해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